네. 갔다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들을 제가 정말로 안 봐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 드라마에서 이 디지즈가 나온 게 이런 거다. 이런 설명들을 좀 덧붙이면 좋겠어가지고 오늘도 운동하면서 드라마를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수확은 없지만 한번 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볼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운동하면서 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부정맥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에세이 노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서 얘가 계속해서 비트를 1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 다 전기 회로 자체는 정상인데 이 전기를 만드는 첫 번째 시그널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에세이 노드가 느려짐으로써 심장이 느리게 뛰는 그걸 이제 브라디카디아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뛰는 거는 타키카디아, 느리게 뛰는 걸 브라디카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또 AV 노드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심실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 AV 노드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가 SA 노드에서 AV 노드를 거쳐서 이제 심실 히스번들 프루키네서뮴, 펄킨제 파이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심하면은 중간중간에 신호가 점점 느려지다가 한번 이렇게 신호가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타입 1, 타입 2에서도 뭐 모비스 타입 뭐 이렇게 또 나누는데 어 그거 어쨌든 SA 노드 자체가 펑션을 안 해서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AV 노드 자체가 이제 전달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 전달을 잘 못하면서 생기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정맥은 리엔트리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안에서 뱅글뱅글뱅글 신호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신호가 돌면은 어떻게 되냐? AV 노드로 자극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신호가 한 번 또 와서 SA 노드에 자극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신호가 중간중간에 전달이 되게 되는 이걸 저희가 리엔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 원리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이제 신호가 일단은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AV 노드 안에 있을 수도 있고 AV 노드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지금은 바뀐 것도 볼 건데 AV 노드 안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신호가 나눠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V 노드 안에서 이게 신호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데 한쪽은 블락이 돼 버렸습니다. 한쪽이 블락이 되고 여기 있는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신호가 이렇게 그대로 갈 거고요. 가고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눠져서 반대쪽으로도 가겠죠. 네, 반대쪽으로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빠르게 가서 이미 불운기가 왔어요. 와서 이게 원래 전기가 이렇게 두 갈래로 해가지고 한 번에 쭉 가면 여기 신호가 똑같으니까 불운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운기가 이게 느리게 이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끝날 때 한 바퀴 돌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결과적으로는 중요해요. 불운기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때의 정기적인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신호가 왔었는데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올 때 불은기가 끝나버리면 이게 자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시그널이
가가지고 또 양갈래로 갈라지겠죠? 그러면 그 시그널이 양갈래로 갈라지면 그 시그널이 다시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네,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또 돌게 되는.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게 리엔트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회로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블락이 돼가지고 잠깐 부릉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시그널이 다른 쪽에서 쭉 내려갔다가 반대쪽으로 건너왔을 때 그때 여기에 있는 시그널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부릉기가 끝나야 됩니다. 부릉기가 끝나서 다시 올라가면 그렇게 계속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전기 신호가 돌게 되는 그런 리엔트리라고 하는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리엔트리가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심장이 근데 굉장히 빨리 뛰게 됩니다. 이 전기 신호라는 게 순식간에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A 노드가 너 심장아 뛰어라 이 자극을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뛰게 돼요. 그럼 SA 노드 자극이 들어올 때 이미 얘는 자극받았으니까 이 SA 노드는 의 자극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전기 신호가 아래로 이게 여기 두 갈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 갈래로 전기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그널이 아래로도 흐르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돌게 되고 그래서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빨리 뛰는 타키카디아가 되는데 이 리엔트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일정하겠죠. 이 일정하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심장이 쿵 뛰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쿵 뛰고 근데 이게 SA 노드면은 1분에 60번에서 100회 이렇게 쿵 쿵 쿵 뛸 텐데 이게 굉장히 빨리 돌다 보니까 정말로 빠른 속도로 보통 1분에 뭐 150회 이상 180회 요 정도로 그냥 200회 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쿵쿵쿵쿵쿵쿵쿵쿵 심장이 뛰게 되는데 어떻게 뛰냐? 규칙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것을 네, AV 안에서 리엔트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AV NRT라고 하는데 용어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PSVT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AV넷 주로 AV 노드 내 방금 말씀드린 리엔트리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원을 그리면서 전기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로도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그널을 보내는 그 리엔트리 현상이 나타날 때 이 PSVT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있다가 심장이 엄청 빠르게 쿵쿵쿵쿵쿵쿵 규칙적으로 뛸 때, 이거 PSVT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제 강의를 듣는 분이 한 30명 정도 됐으면 그 중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아마 이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심장이 빨리 규칙적으로 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쭈그려 앉고 목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그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좀 섭사이드 줄어드는 거나 아데노신이라는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지만 괜찮습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좀 일상생활에 불편할 때가 있죠. 심장이 빡 뛰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데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심방이 세동하게 되면 심실세동일 때는 초응급이니까 빠르게 제쳐야 되지만, 심방 같은 경우는 그 심방이 수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항응고제, 이게 안 뛰니까 여기에 피가 고여가지고 응고돼서 그 응고된 혈전이 날아가는 것만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요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에이트릴 피브릴레이션은 어떻게 보통 생기냐? 이 리엔트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생겨버려요. 쉽게 말해서 전선이 꼬여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선이 꼬이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리엔트리 하나 만들어질 때 시그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리엔트리 만들어질 때 시그널이 갈 건데 이게 여기에서도 만들어지고 저기에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시그널이 갈 때 부릉기에 있냐? 부릉기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심장이 뛰냐 안 뛰냐가 또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리엔트리 한 바퀴 돌아서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밑에서 다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지금 불응기예요. 그러면 전기 신호가 스탑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안 뛰어요. 그러다가 불응기가 끝나면 다른 데서 시그널이 오겠죠. 다른 데서 시그널이 올 때 그 시그널은 또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 자체도 불규칙적으로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또 중간중간에 불응기의 시그널이 오냐, 불응기가 아닐 때 시그널이 오냐에 따라서 심장이 뛰냐 안 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빨리 뛰는 건 맞아요. 심장이 빨리 뛰는데 irregular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뛰는 속도 자체도 그냥 진짜 불규칙하게 거의 재즈처럼 자기 마음대로 뛰고요. 그게 패턴이 있지가 않습니다. 패턴이 없이 계속 어째는 중간에는 엄청 빨리 뛰다가 또 잠깐 이렇게 좀 느려지는 구간이 있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게 아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전기 신호가 많은 곳에서 이상이 생겼고, 그게 이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질 때 그게 불응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 신호가 어느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장이 뛰냐 안 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SV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 리엔트리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에게서도 꽤 있는 부정맥이 되고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이 WPW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금 제가 리엔트리는 AV 노드 안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어, 도는 거를 말씀드려서 PSVT를 얘기했는데, 이 WPW 신드롬은 뭐냐? 원래는 전기 신호가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고, 이 AV 노드에서 이제 히스번들로 이렇게 이쁘게 전선들이 가야 돼요. 전선이 한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정해진 루트로만 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 AV 노드 외에 다른 루트가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이 어딘가에 심방과 심실의 전기 신호가 원래는 단절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연결돼 가지고 이 심방의 신호가 그대로 심실로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AV 노드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심방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딜레이를 벌어주게 되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방이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그대로 심실까지 전달이 되면서 심실이 좀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심방이 수축하고 나서 그냥 좀 빠르게 심실이 수축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심전도에서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심전도에서는 요 시그널, 이렇게 심방에서 심실로 딜레이 없이 전기 시그널이 가서 심실이 수축하는 게 잡혀요. 그거는, 근데 심전도를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 가지고 좀 넘어가면은 AV 노드를 거치지 않으니까 심실이 수축을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AV 노드에 딜레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 액세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게 되면 AV 노드가 어쨌든 필터링이라는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응기일 때는 심, 어, 심, 심방에서 시그널이 막 내려와도 SA 노드는 얻은 곳에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리엔트리로 시그널이 오든 자기가 무시하고 시그널을 딱 차단할 수 있는데, 요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요 심방에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전기 신호들이 다 심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한 고제만 먹고 그냥 지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WPW 신드롬이 있는 환자에서, 그러니까 증상도 없어요. 이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멀쩡합니다. 그냥 심실이 조금 일찍 뛰는 것뿐인 거죠. 근데 AFib, 전기 신호들이 막 만들어지면 이게 AV 노드로만 거쳐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액세서리 패스웨이, 잘못된 그 길을 통해서도 시그널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심실이 계속 수축을 하라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부들부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다든가 아니면 수축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이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VFib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심실세동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초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AFib이어도 전기신호가 막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AV 노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시그널을 좀 필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필터가 없어지니까 심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정신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AFib이 생기면은 초응급 상황인데 PSVT도 이렇게 AV 노드를 거치지 않고 리엔트리가 잘 생깁니다. 리엔트리 원리가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PSVT와 WPW 신드롬 환자에서는 잘 생기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나와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김사부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했던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의사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마취과 의사인데 VIP 환자가 왔습니다. VIP 정말 어 VIP 어 회장님 아들이었나? 뭐 어떤 정말 중요한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에게는 그 수술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승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휘플 서저리라고 췌장암이 있을 때 하는 꽤 큰 수술이에요. 되게 꽤라고 붙이기에도 좀 그렇다. 좀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인데, 어쨌든 마취과 의사가 동의를 해야 수술방이 열리니까. 근데 이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에 보통 랩을 저희가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마취를 견딜 수 있는지,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결과들이 괜찮은데, 심전도에서 WPW 신드롬이 나타난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EKG 심전도만 보면 WPW 신드롬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진단할 수 있거든요. 좀 작았지만 델타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PW 신드롬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 상황으로 바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그 원장님이 계속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또 나오죠. WPW가 보통은 무증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잘 살아요. 그런데 AFib 심방세동이 생기면 서든 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발생을 해서 이 드라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실 결제 이후에 별도의 비정상적인 통로가 존재하니까 AFib이 왔을 때 위험하다. 그것을 제가 여기 드라마에서도 반영을 해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WPW 신드롬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다 미루지는 않아요. 아까 증상도 없다 그랬고 AFib이라는 게 그렇게 막 흔한 뭐 특히 젊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인데 젊은 환자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좀, 극중, 이렇게, 뭐랄까, 이펙트를 나타내고, 특히 이 원장님이 제 악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역이 좀 혼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더, 그리고 악역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뛰게 만드는 오토마티시티가 있고 이 전기 회로가 잘 조절이 돼야 전기가 아름답게 계속 심장이 규칙적으로 필요한 만큼 뛰게 되는데 부정맥 중간중간에 회로가 엉킨다던가 전기를 만드는 애들이 이상이 생기면 부정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운동할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요. 또 너무 빠르게 뛰니까 뭐 청심환 뭐 베타블로커라고
여러분들이 또 긴장하기 전에 이렇게 심장 느리게 뛰어라라고 혹시나 먹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심장을 일단 느리게 뛰는 방법. 첫 번째는 요 페이즈 4, 요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심장아 뛰어라 이 시그널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기울기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급하면 요렇게 계속해서 뛸 텐데 이 기울기를 낮추면 요게 스레숄드라는 게 역치라서요. 요걸 넘어야 이제 심장아 뛰어라 이 시그널로 바뀌게 되는 그 값을 얘기하는데, 그 스레숄드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요거 시작점 자체를 밑으로 툭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스레숄드에 도달하는데, 예전에는 뭐 30만 올라가면 됐다면 40이 돼야 심장이 뛰게끔, 40만큼 올라가야 심장이 뛰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네거티브 평상시에 그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완기 상태의 그 전압을 더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40까지 올라가면 이제 심장이 딱 뛰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높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높이면 원래는 요쯤 딱 도착했을 때 뛰는데 더 올라가서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아드레날린을 얘기하고, 이 부교감신경,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이라서 좀 안정되어 있을 때, 밥 먹고 나서 좀 막 느긋느긋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게 아세틸콜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랑은 다릅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 디지에서 근유가 뛰어라라고 하는 아세틸콜린과 똑같은 성분이지만 이 분비하는 신경이 좀 달라요. 이건 자율신경계입니다. 어,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게 이게 뇌에서 이제 오는 신경인데, 여기에서 분비가 되면 요 세 가지가 다 일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 기울기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요 결과적으로 포타슘 요걸 뭐 해가지고 이 밑으로 더 낮추게 되고 스레숄드도 높이게 돼서 우리가 푹 편하게 이렇게 푹 쉬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심장이 느리게 뛰는 이유가 제가 강의를 딴 데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작동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거. 네. 아세트콜린 AV 노드의 컨덕션 벨로시티 자체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건 대표적으로 카테콜라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카테콜라민의 종류들입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요런 같은 퍼니 커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기울기를 결과적으로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 기울기를 딱 높여가지고 빠르게 뛰게 하는 거.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테콜라민들은 그 심장을 느리게 뛰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방법은 요 기울기를 높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좀 느리게 뛰게 하려고 하는 발살바 매뉴어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기 딱 흐름을 막고 코 막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 숨을 뱉는 거예요.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뱉으면 이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 안쪽에 가슴 쪽에 압력이 탁 증가하거든요. 하는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공기는 뱉는데 뱉으려고는 하는데 뱉진 않는 거죠. 실제로는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혈압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압이 이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보상 기전으로 또 뭐가 되냐면,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바로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리셉터라고 하는 게 혈압이 높아졌네 이러면 안 돼. 그래 너무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베이거스 nerve, 아까 우리가 푹 쉬고 있을 때 심장이 느리게 뛰게 해주는 그 신경이었죠. 근데 베이거스 nerve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뭐가 되냐? 아세틸콜린을 막 분비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안정화를 시켜야 돼. 심장도 느리게 뛰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이런 바로 리셉터에 자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숨을 실제로 다시 뱉게 되면 심장이 느리게 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리플렉스 브라디카디아,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 반사작용들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딱 높이는 그 반사작용을 이용해서 심장을 느리게 뛰게 만드는, 네, 반사, 이게 한글로는 모르겠네요. 브라디카디아. 이렇게 심장을 순간적으로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사바 매뉴어버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발사바 매뉴어버는 좀 여러 군데에서 쓰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심장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심장 병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카디악 탐폰이라든가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르디티스, 페리카르디티스, 카디오마이오패시, 하트 페일리어 이런 것들을 다룰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막 질병까지 잘 아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심장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심장은 뛰는 것도 이게 수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장은 이렇게 이완해가지고 심방에 있는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력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저희가 전기도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혈액도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역류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판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판막이 언제 닫히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판막에도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또 심장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 심장과 성인 심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기에서 되게 중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소아는 그냥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폐로 가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아기는 폐를 통해서 호흡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 오히려 배 쪽, 우리가 탯줄이죠. 탯줄, 배에서 있는 혈관이 엄마의 그 자궁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로 가는 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폐로 가는 피들을 다시 전신순환으로 보내는 많은 구멍들도 있어요. 프라멘 오발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덕탈, 어, PDA인데, PDA. 그게 안 다치는 게 PDA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폐로 가는 혈관을 전신순환으로 보내는 이런 션트, 루트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태어나면 폐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게 닫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참 공부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준비는 해볼 거고요. 신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반영해서 또 강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